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사들이 겪었던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교사들이 교권 침해, 나도 당했다 목소리를 내며 이른바 교권 침해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볼마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로 불리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현재의 선생님. 여러분은 교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1년 8월 10일에 시행된 충청남도 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 속 교권의 현실은 어디쯤 있는지 재연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시골의 한 중학교. 아무도 없던 조용한 학교는 어느덧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며 활기 넘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임신 기간과 출산 예정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임신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번 수정된 날로부터,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날로부터 260일 정도로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약 280일 정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을 같이 보면 쌤 남친 있으세요? 야, 있겠냐? 없죠? 쌤 없으면 저 어떠세요? 제가 학생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간혹 선을 못 지키고 정말 자기 친구들한테 하는 그런 농담을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진짜 친구한테 하는 그런 성희롱 같은 농담을 할 때 뭐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 뭐 없으면 자긴 어떠냐, 뭐 어디까지 진도 나갔느니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얘네가 나를 선생님으로는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왜 선생님은 특수 선생님이고 왜 장애인들만 가르쳐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얘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했을 텐데 얘들한테 어떻게 웃으면서 얘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장난친다고 책상을 뒤집는 행동을 한 번씩 하고 책상을 발로 차거나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도 친구랑 싸우고 또 앉아서 쌤 이리 와봐요 이렇게 뭔가 할 말 있다는 듯이 이럴 때 나는 이 아이한테 뭐지? 이런 존재감의 물음표가 생겼었고 저한테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오빠라고 한 적도 있고 또 툭하면 뭐 사달라 제가 지갑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럴 때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오늘 공부할 학습지거든요? 학습지 한 장씩 받아서 다음 친구한테 주세요. 학습지 다 받았나요, 여러분? 그럼 받은 걸로 알고 선생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왜 통합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멋진 민호가 이나야, 이 학습지는 지금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준 학습지가 아니에요. 선생님 다시 학습지 줄 테니까 이번에는 학습지 완성해서 직접 제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민우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준비를 애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반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 또 딴짓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라는 현타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정말 자질이 있나? 라는 제 직업에 대한 좀 자괴감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업이 겁나 재미없잖아요. 그딴 거 왜 들어 내가. 그냥요. 국영수도 아닌데 굳이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제가 뭐 수업 방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국어 교과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라도 잘 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되게 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떠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교과목이 미술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술이라는 과목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뭐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제 수업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그 불쾌함이 이제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직은 어려서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와 학생이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선에서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떠나 고요한 학교. 2학년 교무실에 선생님이 홀로 남아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가 우리 아들 혼냈다며? 네가 뭔데 우리 아이를 혼내? 아,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야, 너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우리 아이 아빠가 알면 네가 학교 곱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게 얘기할 때 행실 똑바로 해. 만약 선생님에게 지나친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저를 싫어할까 봐 걱정돼요. 쪽팔릴 것 같아요. 전 전학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갈등 관계는 뭐 예전에는 많지 않았고 요즘 들어서 많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 지도를 하다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흔히 이제 전화상으로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서로 간에 진실대면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갈등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로 오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대면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일단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과 교사 사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도 그 교사의 그 교육 가치관을 믿고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시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훨씬 그리고 1대1로 직면하기보다는 갈등 중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학교에 상주함으로써 같이 상담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너무 이렇게 민원의 상대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가족 같은 마음,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는 배움에 즐거움이 생기는 곳, 행복이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배움, 즐거움, 행복,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실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한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는 그 마을의 중심입니다. 마을의 중심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의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학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